여러분, 경상적자 악몽이다. 그것도 일본이 말입니다. 무역수지도 아니고 경상수지 적자가 난다는 거예요. 이야,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 굉장히 충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일본은 지금까지 우리는 끄떡없다. 적자가 나도. 우리는 위기가 안 온다. 누가 우리한테 위기가 온다고 하느냐. 우리는 대외 자산도 전 세계 1등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데 왜 위기가 오느냐. 이런 자신감이 넘쳤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상황이 점점 바뀌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2021년도 회계연도 무역적자 규모가 5조 3,748억엔입니다. 야, 엄청나죠? 우리 돈으로 따지면 이게 52조예요. 52조가 무역적자가 난 거예요. 무역적자. 아마 이렇게 크게 무역적자가 난 것은요, 7년 만에 처음입니다. 7년 만에. 2014년도에 6조 6,389억엔의 적자가 난 이후로 처음입니다. 지금 엄청나게 적자를 낸 거죠. 엄청나게 적자. 이것은 여러분, 일본에게는요, 어쩌면 말입니다, 점점 충격이 되고 있습니다. 2014년에 보시는 것처럼 6조 이상 6조 6,389억엔의 적자가 났었는데 지금 2021년에는 5조잖아요. 5조 3,748억. 이게 어제 발표가 되면서 일본에 있는 언론들도 한꺼번에 다 놀랐습니다. 일단 규모도 규모고요. 규모도 규모고 이렇게 가다가는 경상수지의 적자까지 오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감들이 굉장히 커졌거든요. 굉장히 커졌거든요. 실제로 말입니다. 지금 이대로 간다면 경상수지 적자도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상수지 적자도. 그러면 1980년대 이후로 처음입니다. 적어도 말입니다. 1980년 이후로 경상수지 적자가 난다면 42년 만에 처음 적자가 나요. 42년 만에. 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왜 이런 예측이 가능한가 하면요. 엔저 때문이에요. 엔저 때문에. 유가가 배럴당 110달러 선을 지금 유지하고요. 만약에 원엔 환율이 120엔, 원엔 환율이 아니죠. 엔화 환율이죠. 엔화 환율이 120엔을 이게 유지했을 때 일본의 경상수지 적자, 경상수지입니다. 무역수지가 아닙니다. 경상수지 적자는요. 9조 8천억 엔이 될 거라는 그런 전망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미 나와 있어요. 이게 니혼게이자이라고 일본 경제신문인데 니혼게이자이가 지금 이건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엔화는요. 4월 19일 현재 129엔까지 떨어졌어요. 달러당. 129. 125엔이 구로다 라인이라고 이 밑으로는 안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지금 129엔까지 떨어지니까 시장의 충격은요. 굉장히 큰 겁니다.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입니다. 올해 일본 경제의 경상수지 적자가 나면 일본 경제가 흔들리는 겁니다. 휘청이는 겁니다. 아니 뭐 어떤 분들은 일본 경제가 침몰한다는 표현 저도 몇 번 썼는데 침몰한다는 표현도 어쩌면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 여러분 지금까지는요. 일본이 자랑하던 게 있었어요. 대외 순자산이 많으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실제 말입니다. 2020년대 말 일본의 대외 순자산은요. 세계 1위입니다. 356조 9,700억엔입니다. 독일하고 차이가 무려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근데 지금은 좀 줄어들었다고 하는데도 34조 엔이 차이가 납니다. 34조 엔. 문제는요, 여러분. 무역 수지가 적자가 계속 나잖아요. 그러면 대외 순자산 감소가 일어납니다. 적자가 나니까. 게다가 이게 대외 순자산이 적자가 나기 시작을 하면요. 일본 국내로 송금하는 돈, 쉽게 말하면 이전 수지가 줄어들어요. 이전 수지가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일본은 점점 경상수지가 쉽지 않다는 데 얘기가 됩니다. 이전 수지가 줄어들면 지금까지 엔저 정책을 쓰면서 수출 많이 해서 기업들에게 이익을 많이 남겨주고 기업들은 많은 사람들 일자리를 만들어서 월급을 많이 주게 되면 경제는 선순환으로 돌아간다. 이게 아베노믹스 엔저 정책의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원자재 가격이 폭등을 하니까 이게 안 먹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수출하는 것보다가 수입하는 게 더 많이 올라가는 거죠. 우리하고 지금 똑같습니다. 수입하는 가격이 우리도 35.5%나 올라가잖아요. 35.5% 수입 가격 물가가 말입니다. 그런데 수출 물가가 그만큼 올리느냐? 못 올립니다. 우리가 식당에서 말입니다. 식재료비는 엄청 올라가는데 밥값을 못 올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것도. 결국은 올릴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적자가 쌓이겠죠. 적자가 쌓이면 결국 대외 순자산은 줄어들고 대외 순자산이 줄어드니까 이전 수지는 줄어들고 이전 수지가 줄어드니까 경상수지가 마이너스로밖에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식시장도요. 좀처럼 반등을 못해요. 일본은요. 2021년 9월 14일에 3670.10을 기록했었는데요. 아직까지도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올해 3월 9일에는요. 24,717.53을 기록했고요. 지금은 27,217.8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경상수지 적자까지 난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렇게까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우리나라하고 진짜 비슷한 문제를 똑같이 안고 있는데요. 인구가 줄어들어요. 인구가 줄어들면 여러분 이게 경제에는 치명타거든요. 경제활동 인구가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인구가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경계를 하고 있는데 일본도 마찬가지로 지금 인구가 굉장히 많이 줄어듭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나라보다 더 빨리 줄어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거든요. 그만큼 많이 줄어드니까요. 그만큼. 1년에 말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 64만 명이 줄어들었어요. 64만 명. 64만 명이면 지역에 중소도시만 합니다. 중소도시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지역의 중소도시가. 그래서 일본은요. 1억 2250만 명입니다. 1억 2250만 명. 우리도 지금 줄어들죠. 내년에 가면 5천만 명이 깨진다고 하잖아요. 5천만 명. 이렇게 되면 심각해지는 데다가 고령화 비율도 많아집니다. 일본은 65세 고령화 비율이 28.9%입니다. 사상 최고입니다. 생산 가능 인력이 59.4%예요. 점점 일본에도 잠재 성장률이 완전히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잠재 성장률이. 그러니 일본엔 미래가 없다. 일본엔 미래가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어쩌면 요즘은 당연한 이야기로 받아들여집니다. 당연한 이야기. 일본엔 미래가 없다는 이야기. 그 자체가 말입니다. 일본은 흔들리지 않는다? 아니야. 일본도 흔들릴 수도 있고 일본도 망할 수가 있다. 우리는 끄떡없단 말은 이제 옛 이야기다. 언제든지 망할 수 있다. 이런 어떤 불신감까지 팽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가 다르게 일본 경제에 대한 안 좋은 소식이 계속 알려지고 있죠. 이 말은요. 계속 하루가 다르게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것은 그만한 지표들이 계속 쏟아진다는 거예요.
예, 그만한 지표들이. 제가 일본 경제가 침몰한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마다 지표들이 나쁘게 나오기 때문에 그 나쁜 지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 때문이거든요. 예, 이번에는 2021년도 회계연도에 어떤 무역 적자 규모가 나왔는데 그 규모가 심각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계속 일본의 경제 지표는요, 안 좋은 지표들이 계속 쌓여요. 그래서 저는 크게 문제가 되고 있다. 일본 경제도 망가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 야, 참 심각하다. 이런 생각 들죠. 저는 일본 경제를 보면서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일본 경제하고요, 우리가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아요. 예, 산업도 겹치는 게 굉장히 많고요. 일본이 무너졌던 것처럼 우리도 무너질 수 있다는 거. 이거 반드시 우리는 반면교사를 삼아서 우리가 준비를 해 가야 됩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는 것도 그런 이유거든요. 경제가 경제처럼 챙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경제처럼. 경제는 돈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챙겨져야지 경제가 이게 어떤 권력의 수단으로 이게 돼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좋은 지표만 뽑아서 우리 잘한다 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 전체의 경쟁력을 길러가야 되는 거. 지금 그게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저는 그래도 경제에서 많이 일을 했고요. 또 기자로서 거의 한 30년 정도 활동을 했으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말입니다. 경제에 대한 경각심 많이 불어넣고요. 그러면서 우리도 이 와중에 부자 될 수 있는 방법 찾아보는 게 제가 유튜브 하는 이유입니다. 일본 경제 침몰하는 거, 우리 경제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 반드시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될 겁니다.